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21년 5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거래한 종목은 코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CDG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녹화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수는 3일 연속 빠져가지고 코스피는 3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5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지금 더 큰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에서 지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을 깨면서 더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생각은 아직 대세 하락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산매가 돌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35포인트, 한 887포인트까지 더 빠진다고 하면은 저점을 잡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61선에서 지지를 받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한 75,000원대가 좀 정말 공격적으로 다시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외인이 아직도 1조 4천억을 팔고 있어가지고 3일 연속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때려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3분기 4분기가 갈수록 풀어놨던 돈을 다시 회수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일단 제가 거래한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로 담았어요. 일단은 선발대를 보낸다는 생각으로 조금 이 정도면은 반도체 주식 다시 들어갈 만하다. 저는 반도체 주식을 다 12월 29일 이 정도에 다 털어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 주식 다 털어냈었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93,000원까지 가는 것을 보고 되게 배가 아팠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시 좀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들어갔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69,400원에 다 팔았어요. 일주일만 기다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늘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고, 일부 조금 남겨놨던 것으로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코나이란 종목 이제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작년도 1분기 때는 한 23억 정도 벌었는데 이번에 한 85억 정도? 88억 정도 번 것 같아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 이것도 낙폭 과대, 이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CDG 같은 경우도 실적, 그리고 이건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정말 좋은 분위기, 그리고 이것도 실적인데 이건 좀 고평가긴 한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모아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5월도 제가 목표했던 6% 수익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좀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 이제 투자를 좀 해봤어요. 많이는 넣지도 않고 정말 짜투리 금액 있으면은 자동 펀드 투자하게 돼 있는데, 얘가 10%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증권 되게 간단하고 짜투리 금액 넣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넣더라도 10% 수익을 냈구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오늘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26주 적금을 제가 벌써 2번이나 모았는데, 저는 5,000원씩 증액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6주 적금을 모으면은 176만원 정도가 모이거든요. 이렇게 26주 적금으로 이제 반기별로 176만원씩 들어오면은 저는 이거를 다시 주식으로 넣어요. 아니면 보통 사고 싶은 게 잘 없다 보니까 다시 주식을
원으로 넣었는데 이 176만 원 뭐 큰 돈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돈으로 좀 물렸던 주식 물을 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좀 금액이 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NC소프트라던가 그동안 좀 봐왔었는데 크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던 주식들 뭐 그런 데 샀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웨이라는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팔았다고 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이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는 팔았다고 했거든요. 좀 팔고 나서도 좀 아쉽다고는 얘기 드렸는데 제가 매입한 가격이 66,7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 기간이 지금 한 2달? 제 기준에서는 2달은 너무 긴 기간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고 이때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실망감을 오랜 기간 안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좀 배가 아픈데 그래도 일부 남겨놨던 금액이라도 익절을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코웨이라는 종목을 월봉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흐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주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매매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어떤 것을 위탁 생산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위탁 생산을 더 늘린다는 기사는 떴고 저는 이제 89만 9천 원에 팔았는데 아직 좀 더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한번 뚫어주면은 90만 원 중반, 100만 원까지도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 그때는 좀 욕심을 많이 내려놓고 무조건 팔고 나오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G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때 쫙 쏴버리고 조정이 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쏘고 있는데 N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월봉으로 봤을 때 2018년에도 94,000원까지 갔던 피레치 한번 쏟고 쭉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 시가총액 지금 몇 억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600억인가 1,700억 정도 될 거예요.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가 나오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50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못해도 한 2,5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10만 원 무조건 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호가창을 들고 왔는데 호가창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가벼운 호가창 폼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을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 1%는 좀 안 되는데 1%를 뚫고 싶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83,400원 곱하기 23주 83,200원 곱하기 51주 지금 여기 보면 83,300원도 호가창이 비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좀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호가창이 듬성듬성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0.13%인데 여기서 여기 0.24%를 그냥 한 호가 만에 꽁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딩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고 83,100원 곱하기 이제 100주 83,000원 곱하기 100주 82,900원 곱하기 95주 여기까지 83,000원 곱하기 300주라고 치고 한 2,500만 원 정도 되겠고 이거로 하면은 50주 400만 원 440만 원 이제 한 200만 원 이렇게 치면은 한 3,150만 원만 있으면은 몇 퍼센트야? 한 0.8% 정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3,150만 원만 들여서도 이 위에 호가창 5개를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기를 컨트롤하기가 이제 쉬울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상한가 보내버리기도 너무 쉽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볍게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핸들링하기가 너무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기업의 실적까지 좋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싶은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데 같이 편승한다고 하면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종목을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버리면은 정말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긴 한데, 이런 거는 좀 많이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가 이런 것을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다 하면은 이런 품절주들 노리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 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정말 이 네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주를 찾기.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적주를 찾아야 되고,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은, 내가 혹시 여기서 1번에서 실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외국인들, 기관, 연기금, 투신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얘네들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수급이 쌓이고 있다. 그런 얘네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는 분명히 팔고 나와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데, 분명히 그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이런 메이저 주포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이것을 앞에 두 스텝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오기 전까지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기간이 힘들어가지고 버티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타점을 사고 이 기간을 건드리지 못하면은 이거 손실보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리고, 이런 거 쫓아가다가 이거 팔고 이런 거 따라가 버리면은 따라갈 때 다시 꼬꾸라져 가지고 손실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파다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게 정말 가장 어려울 텐데, 기다리는 인내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은 수익에도 만족하기. 나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제자리에 와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먹은 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무조건 이쪽까지 올라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먹더라도 여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제 시장에는 종목들이 널려 있으니까 나한테 계속해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염두를 해줬다가 이 종목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난다거나, 종목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작은 수익에도 만족해서 계속해서 이런 작은 수익들을 쌓아 나가면은 큰 수익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고, 물론 상승장이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방망이 짧게 잡고 계속해서 휘두르서 수익을 쌓아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분명히 눈덩이처럼 화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